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4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 6 사직생 소격동 김영환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격동 왜 넣은 거예요? 일단 검색어에 올라가야 묻어가야 되지. 묻어가야 되니까. 뜰 때 같이 묻어가야지. 서태지 이름에 한번 묻어보겠다. 저희들은 솔직합니다, 방송이. 그냥 묻어가려고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어요. 아니, 서태지도 아이유에 묻어가는데. 그죠. 서태지 씨도 그 소격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미 뭐 해석하신 분들이 워낙 해명은 많이 했죠. 네. 그 자기가 어릴 때 살던 동네라고. 네. 서태지 씨가 해명 많이 했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별 동의가 안 되잖아, 지금. 뭐 의미가 담긴 거 아니냐, 정치적인. 그렇죠. 에이, 그거는 뭐 예술가의 어떤 뭐 상상의 자유 뭐 이런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알아서들 해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격동이 뭐 하는 동네냐?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동 이름이죠. 네, 동 동네 이름. 이름이고요. 예. 원래는 그 소격서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소격서. 좋다. 조선 건국 당시 한국사 출제위원이가, 죽어 아주 그냥 이게 오늘. 또 조광조의 기묘사화하고도 조광조, 이거 어려운 말 나오면 좋아. 그러지. 기묘사화. 야. 이 기묘해, 지금 분위기가. 그러네요. 이 소격서라는 데가 바로 뭐냐면 그 조선은 기본적으로 숭유 억불 정책.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제 무속 신앙이라든가 민간 신앙, 도교 신앙도 배척을 했어요. 그러나 그 왕실의 안위와 국태민안을 위해서 국태민안. 일월성신과 이렇게 뭐 천지신명에게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전통 문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교의 일월성신 뭐 이런 하늘의 제사 지내고 구슬하는 곳이 왕실의 그 무당들이 있는 곳 그런 관청이 바로 소격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당집이네. 그렇죠. 그 조광조는 이렇게 왕도 정치, 유교 중심의 근본주의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격서를 혁파하자.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좀 올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사약을 두 그릇 드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동네가 된 거죠. 그 소격동이다. 있던 자리가 소격서가 지명 유래가 소격서에서 나온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소격동 무당들이 살던 동네. 예. 네, 그래서 서태지 같은 애들이 나왔구나. 그렇죠. 원래 그런 동네가 기가 세. 아니, 원래 이제 무속 신앙이라는 게 예술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종합예술. 거기서 예술이 분화된 거지, 무속 신앙에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가야의 건국 신화인 그 구지가. 종합 무가죠, 이게. 집단적 무가. 거부가 그렇죠. 그게 구지가죠. 네.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구워서 먹으리.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 이끽야라. 우리 방송 난리 났어, 지금. 굉장히 고퀄인 것 같아. 난 머리 아파. 진아. 비슷한 작품으로는 그 수로 부인의 신화가 있는 그 설화가 있는 해가가 있죠. 이해가 안다. 소격서, 소격동. 원래 무당들이 헤드뱅잉 원조잖아. 그렇죠. 막 작두 타면서 막 하잖아요. 왜? 관객들만 미쳐 돌아가는 거라. 그죠. 근데 약간 연예인의 사주랑 무당의 사주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소격동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저는. 아니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봐야지. 예, 서태지가 얘기를 뭐 소격동에 관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좀 드러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형님 좋아하는 그림 나와. 그래요? 백골단이 나와. 에로 네. 아니구나. 말을 잘못했네. 그 옛날 그 사복체 포조 있잖아요. 백골단. 그 청청 패션에 위에 하얀 하이바. 잠깐만요. 걔네들이 나오더라고. 네,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이렌 소리 들리면서 라디오에서 무슨
녹화 사업. 예, 얘기 녹화 나오죠? 사업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이제 듣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사실 소격동이 지금 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소격동에서 뭐 녹화 사업을 녹화 사업이 있어요. 예, 이름 한 대학생들이 6명인가 의문사한 그 사건이 밝혀진 있다고 것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기무사 자리니까 오며 가며 끌려가는 애들 얼마나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복제포주도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네네. 옛날에 그 전경 애들 그 하이바가 그거 저 이순신 장군 투구처럼 이렇게 생겼었는데 기억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왜 그 그러니까 뭐 사무라이 뭐 하이바 그런 뒤에 것처럼. 그 천으로 된 거.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투구. 레자 같은 걸로 돼 있죠. 진짜? 얘네 활병을 던지니까 화염병 던지면 왜? 이제 불 보호해야 붙을 수 되니까. 있잖아. 아, 목에. 머리카락에. 그렇죠. 목덜미나 이런 쪽. 와, 되게 섬세하네요. 그런 거에서는. 아니 하도 많이 이렇게 뺏어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거 이제 같이 쓰고 나가요. 그렇죠. 우리도 쓰고 뺏은 거 쓰고. 네, 뺏은 거 이제 쓰고 나가고. 일단은 집회에 나가서 일단 폭투라고 하죠. 예, 쇠파이프와 이제 화염병 전문 용어로는 FB. 네. 플라워 버틀, 꽃병 이라고 하고요. 쇠파이프는 파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고 나가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게 싸움을 붙잖아요. 싸움 붙으면은 보통 그 무장 해제. 우리가 잡히면 구속. 그렇지. 저쪽에서 잡히면 무장 해제. 옷을 홀딱 벗겨. 그렇죠. 일단 벗겨요. 장비들을 다 벗기고. 그렇죠. 네, 그 벗겨서 장비는 보내지. 우리가 갖죠. 그래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요. 아니 안 그러면은 그대로 복귀시키면 또 결합해갖고 또 때려들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라도 해야지. 아, 그렇구나. 요즘은 뭐 좋아져가지고 방패도 다 돌려주고 그러는데 네. 옛날엔 그러진 않아. 예전에 그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전기. 어. 무전기를 이제 그 노획을 하면 무전기를 노획을 하면 이제 요거는 고가예요. 그다음에 그 무전기로 고가 뭐 금액도 떠나서 그 경찰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렇게 그쵸, 다 정보를 나오잖아요. 다, 일종의 그게 이제 그, 일단 패킷 감정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도감청이 또 전문 용어 쓰죠. 백기 감청. 중간에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듣는 그 거니까. 요게 되게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잡혀간 애들 하고 바꾸죠. 맞교환도 하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태지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그 정도 넣었으면 서태지 좌빨로 돌아오다 충분히 이럴 법한데 아무도 안 그러대. 아이유 때문인가? 서태지니까요. 까방권이 있죠. 서태지는 까면 안 된다 이런. 네. 서태지니까. 사실 서태지가 이전에도 뭐 교실이래야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사회 비판적인 그런 곡들을 좀 쓰긴 썼었잖아요. 그래서 뭐 소격동도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진 않게 하지만 충분히 짐작은 가능하게 또 해놔서 그리고 본인은 또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냥 뭐 예술의 영역으로 최소한 남겨둬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주는 거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설령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변호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몫이 있는 거고 서태진 뭐 리스너들 몫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 가능하게 여지를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막아버리잖아요. 아티스트가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건 좀 뭐 돌려서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더라고. 그렇죠. 아무튼 뮤직비디오는 한 번쯤 안 보셨으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아니요, 재밌더라고요. 난 사실 성격이상해. 아이유 팬이라 안 볼 수가 없었어. 제가 개인적으로 서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야? 저 이제 학생운동 한창에 이제 물을 땡기고 있을 때 네. 서태지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지. 이제 92년? 93년? 뭐 하여튼 92년도에 등장을 해서 한 93년부터 이제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뭐 제가 휩쓸고 선수할 있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 뒤로 아주 학생들이 다 날라리가 됐어요. 서태지에 대해서 별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뭐 상표 그대로 붙이고 다니고 그렇지. 모자에 상표 묶거나 옷에 상표 안 떼어요. 그게 패션이야. 맞아. 아, 서태지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른바 신세대 논쟁, 뭐 X세대 논쟁하고 이제 뭐 세대가 바뀌었다. X세대는 저 걔예요. 이병헌. 김원준 아닌가? 김원준? 김원준도 이제 광고 그 로스킨 걔가 X세대 그다음에 그거였잖아. 이병헌도 예. X세대. 거기 이제 저 015B 이런 애들 편성해가지고 그렇죠. 무슨 X세대, 뭐 X세대. 그 X세대가 시간 지나니까 응답하라 1994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야. 되는 거지. 나이 쳐들어가지고 똑같아 결국에. 달라진 거 하나도 그때가 없어. 이제 그 오렌지족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서태지가 나오는 그 시점이 한국사에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DJ
김영삼 이제 군사정권 끝나고 네, 네. 어쨌든 문민정부가 등장을 한 것도 있고 때쯤구나 딱.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구호가 슬로건이 등장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다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된다. 이제 알고 보니까 쫄딱 망하는 거였지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제가 볼 때는 이 서태지 씨가 음악적으로는 그 세계화에 좀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서구 음악. 사실 이제 한국적 그 랩. 전에 한국 음악이라는 거 이른바 뽕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구 음악을 갖다 써도 그 뽕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용필 씨죠. 그렇죠. 예, 이제 서양 음악을 갖다 하지만은 뭔가 그 내면 깊숙이 한국적인 흐르는 그 정서가, 뽕의 예. 그 있잖아요. 그 느낌. 그게 그래요. 그 가요 톱10 1등도 저 그런 거 하고 그랬잖아. 저기 얄미운 사람 김지혜 씨. 그러니까 그런 게 가요 톱10 1등 하고 그랬는데 이른바 전통가요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주류였어. 근데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제 미국 음악이 그대로 직수입되는. 예, 그러니까 음악 형식은 완전히 이제 서구 음악인 거잖아. 미국 음악인 거. 뭐 표절 논란도 있고 형식 논란도 있고 뭐 서태지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어떤 류들, 그러니까 음악의 흐름들, 뭐 뉴에이지라든가 뭐 이런 류로 분류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네. 뭐 똑같이 했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그 무렵으로 서태지를 분수령을 해서 그러니까 음악 산업이 거의 대중음악 폭발했지, 산업이 완전히 변화를 하게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네, 사실 기업으로. 뭐 문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네.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피가 모자라. 거꾸로 들어오면 악마의 음악이 나옵니다. 피가 고파. 피가 고파. 피가 고파 막 이런 거. 또 나오네. 세태전 뭐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92년도 3년도가 한국 현대사에서 뭐 음악도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떤 변화의 그 변곡점이 되는 시기예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도 저는 그죠. 다르지 일단은 않다. 뭐 군부 정권에서 군사 독재가 이제 넘어오기도 끝나는 했고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자본주의 문화, 이런 개인주의 문화, 그러니까 이른바 신세대 논쟁 그런 거잖아요. 내 멋대로 살래 뭐.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대학 분위기에서 그런 게 용납이 안 됐어. 아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조국과 민족이 어떻게 내 멋대로 사니? 데모를 하는 학생이건 다들 이제 막걸리 들고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그렇지. 조국이 왜 이러냐? 우리 도서관에 민주주의는 언제 오나? 공부하러, 뭐 이런 대학 분위기였어. 좀 엄숙했던 거죠. 우리는 저기 그러니까 놀지도 못했어. 4.3 특별법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 혜림이가 들으면 참 웃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4.3 추모 주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그 사상 기간이죠 그때가. 네, 이때는 청바지도 안 입었어. 청바지를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콜라 못 먹고. 왜 안 입었냐면 커피 못 먹고. 어쨌든 그 미군의 개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 미군이 당시 그 제주도 앞바다에 그 저 군함을 띄웠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거는 분명히 미국의 개입이 있는 거다. 이승만 학살을 방관한 거다. 이제 이런 어떤 항의의 뜻으로 콜라하고 청바지를 안 입었어. 콜라 청바지. 그다음에 영어로 써 있는 옷 이런 거 안 입고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콜라와 청바지가 미국에서 상징하는 들어왔다, 거죠. 이런 거라서? 미국을 상징하는 그냥 문화 그런- 상품으로 본 거지. 그런 저항의 뜻도 있고 일종의 좀 근데 대학에 들어왔어요, 제가. 추모의 뜻도 있고. 근데 이제 4월 3일이 되면 이제 뭐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4.3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렇게 행사들을 네네. 하는데 입학하고 한 달 되면 4.3이야. 맞아요. 좀 지나면 4.19예요. 좀 지나면 5.18이야. 그다음 60. 그리고 6월 항쟁. 예, 그다음 6월 항쟁.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뭐 놀고 주장창 축제하고 그냥.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주구장창 추모하는 거지 그냥.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저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열사분들이 학교마다 뭐 한두 분씩 있습니다. 싸우다가 최루탄 맞고 죽고. 그 선배님이 막 그 뭐 3월달에 돌아가셨다는데 거기에서 막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92년도 3년도 서태지 등장 이전에는 대학 분위기가 대체로 그랬어요. 그런데 X세대 신세대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거 뭐 신경 써? 내 멋대로 살아야지. 머리에다 염색도 하고. 그런 신입생들이 그-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때죠. 근데 거기에 서태지가 어떤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죠? 그런 대학 문화 자체에 네네.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게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엄숙주의 같은 걸 깨뜨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런 노래를 또 같이 따라 부르고 하면서 또 그런 이거 말 잘못해서 하게 되고. 까이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괜찮아요. 요즘 덜 맞아가지고 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우리 그 11층에 여기자 둘 있어요. 예. 통일부 하나 지금 저 국회 야당 반장 하나 이렇게 둘 있는데 크리스 말로인 티켓이 나오니까 여기 다 애엄마야. 그러니까 광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안절부절하더라고. 결국엔 못 갔어 애 때문에. 아이고.
아니 이제 그때 다 애를 낳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추억이지 뭐. 저는 근데 서태지 서태지 세대는 씨는 아니라서. 예. 놀라운 건 있더라고요. 이제 딱 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손석희 씨랑 그 뉴스룸 이제 나랑 인터뷰했잖아요. 아까 대단한 금방 것 보고 같아요. 들어왔어요. 예, 제가 사진만 봤는데 야 둘 다 참 관리 하나는 정말 잘하는구나. 서태지 피부는 정말 저보다 뭐 한두 살 어릴 텐데 한 뭐 20살은 어려 보여요. 아 근데 정말 여전히 20대 같은 그 네. 초반 때 같아요. 정말. 살은 좀 쪘더만. 찐 건가? 얼굴이 커지셨더만.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 아, 그 근데 정도는 거의 여전히 놀라운, 제가 보기엔 그 기적에 얼굴. 가까운 일이지. 우윳빛깔 피부를 방부제 미모를. 예, 거의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른 듯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네. 아 참. 뭐 우리 물광 김희애 선수도 있잖아요. 그 연세. 김희애 그 연세의 그 어. 피부. 이제 그 무렵에 우리가 이제 소격동으로 음.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그냥 저기 조회수 올려보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 무렵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 강철서 씨. 강철 서신, 서신 김용환 선생께서 또 컴백 같이 했네. 최근에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번에 뉴스가 등장해서 알았거든요. 네. 이분이 뭐 유명한 분이. 뭐 대단히 뭐 이른바 뭐 주사파의 대부다. 뭐 이제 강철 자칭 서신이라고 자칭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철 1900 서신이라는 책을 86년일 거예요. 86년이네요. 87년 6월 항쟁 직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 문제가 많았잖아요. 군사 독재가 그쵸, 횡행하고. 예.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아무 대모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무지 싸웠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정파라고 그러잖아요. 예, 학교에 막 정파가 뭐 몇백 개씩 되는 거야. 언더서클. 예, 언더서클들이.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심지어는 집회를 막 하는데 강목 싸움을 했어. 아, 네, 모 대학에서. 경찰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예, 학생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참 별꼴이네. 예.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래 좀 좌파들이 자기끼리 싸우는 일들이 많잖아.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막 분위기가 그렇게 훌륭한 거야. 근데 싸워야 될 사람하고는 정작 못 싸우고 그러고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갈라져가지고. 그때 이제 강철 서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야. 책이. 예. 예, 뭐 책이라기보다는 문건, 뭐 팜플렛 같은 거요. 아.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야.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다 뭡니까 이런 거 다 해체하고 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 단결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이제 대파란을 일으킨 거야. 왜 사람들 다 염증이 났을 거 아니야.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학생들이. 근데 야, 이거 좋은 얘기다. 그래갖고 다들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이념 서클이죠. 이걸 다 해산을 하고 이제 학생회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주적 학생 이른바 뭐 이제 지하 활동가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활동가들이 다 학생회로 나와가지고 학생회를 이제 막 총학생회도 만들고 뭐 과학생회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났으면은 뭐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끝난 문제였는데 더 중요한 역사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87년 6월 항쟁이 사실상 도화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요? 학생들이 이제 단결이 돼가지고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거리로 나와. 87년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불을 지른 거죠. 거기에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철 서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87년 6월 항쟁에 불을 당긴 큰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비유를 예, 하면. 굳이 하자면은. 네네. 예. 그래서 뭐 아주 대단히 유명했어요.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네, 당시. 운동, 그때도 학생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권의 이른바 서태지였던 거죠. 아주 뭐 신화 같은 존재. 뭐 이런.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학생운동 네. 영향이 대단했잖아요. 제가 91년도인가 기억을 하는데 모 잡지에서 그 뭡니까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하이틴이야, 하이틴. 예. 하이틴. 아니 뭐 하이틴은 그 전대협 의장 임종석 씨가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하이틴이라는 그 10대 잡지에 인기가 좋았어요. 표지 모델 잘생겼거든. 10대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아니 그뭐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잘생겼는데다가 워낙 학생이잖아요?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별명이 임길동이었어. 여장을 하고 다녀요.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잖아.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몰고 다니면서 막 그냥 쇠파이프 들고 다니고 뭐 공권력 완전 우습게 보고 이러니까 뭐 사실 군도의 하정우 좀 비슷한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 너무 좀 비유가 좀 그렇다. 비스무리한 거지. 하정우가. 예, 비스무리한 거지. 그래갖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었어. 그래갖고 모 잡지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를 뽑았는데 단체라기보다 하여튼 뭐 조직인 거죠. 네네. 1위 이제 집권당 네. 민자당이었는데 2위인가가 전대협을 했을 거예요. 야당보다 위였어 그때. 그럴만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생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 이런 사람이 사회 전체에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환 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네. 이 아저씨가 또 돌아왔어. 네, 다시 컴백을 했어요. 근데- 소격동으로 오셨어. 근데 그랬던 분이 왜 이래요? 맛이 왜 간 거죠. 이러시는 거지? 정신 오라. 이상한 얘기 하시던데? 씨가 그 이제 전향하게 되는 것은 그 전향이죠. 이게 자기 그 강철 서신이라든가 자신의 활동을 부정을 했었던 계기는 북한의 실상을 목도하게 되고 나서 아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내가 꿈꾸던 지상낙원이 아니었구나. 아, 그럼 이런- 그 전에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주사파의 대부니까. 주사파니까. 아. 근데 이 양반 주장이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어요. 왜 터무니없냐면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뭐 믿어준다 치고 자기가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하여튼 잠수함을 타고 북한을 갔다는 거예요. 뭐야, 진짜? 북한을 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사실이야. 아, 진짜요? 그래갖고 진짜 김일 잠수함 무슨 잠수함을 타고요? 우리나라? 북에서 내려온 인간어뢰 잠수함. 북에서 내려온 잠수함을 타고? 네. 그걸 타고 미리 보라. 그러니까 북을 간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그거. 그 왜 갔냐면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근데 만나 보니 네. 김일성 주석이 주체 사상을 잘 모르더라 이거. 아, 자기가 이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네. 어. 자기가 더 잘 알고. 아니 주체 사상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예. 근데 막상 자기가 만났는데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주체 사상. 만든 사람이 잘 모르더라? 네, 자기는 잘하는데. 공자 말씀을 공자가 모르더라?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주 재밌는 거지, 이분의 어떤 그 사상 세계가. 그런 거지. 대박. 그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북한 다녔을 거 아니에요. 뭐 김일성 주석만 만나고 온 게 아닐 거잖아. 가서 봤더니 자기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달랐다. 그래갖고 회의가 느껴졌다. 이러면 자기는 전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그렇게 사람이. 주장을 한 거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갔다 오고 나서 93년도에 그럼 가서 봤으면은 이 사람 맛이 가야 되잖아요. 아 내가 나는 또 북한을 동경했는데 이른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동경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그럼 이제 이때 전향을 해야 되잖아.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93년도에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그 유명한 네. 예, 인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인 것 같아. 예, 민족민주혁명당일까요? 그 당을 창당을 합니다. 93년도에. 사실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더서클의 어떤 뭐 그렇죠, 뭐. 총화 예. 이 정도 보면 되려나?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이제 지하 조직인 거지. 거기선 뭐 하시는데요? 이거 이제 대장. 수령님이 되는 거죠. 수령. 아, 본인이 주체 사상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 근데 북한에 대해서 하여튼 회의를 회의를 느끼고 느꼈는데 와서. 당은 만들어. 와서 당은 만드는 거야. 그것도 더 센 당을? 예. 그러니까 이거 골 때리가 근데 이 양반 또 주장이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럼 웃기잖아요. 자기는 갔다 와서 만나보니까 그죠. 별거 아니다. 그래갖고 난 전향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럼 당을 만드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당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기가 안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전향을 하면은 지금 이 길 잃은 양들이 많은데 책임감을 느껴서? 네, 이 사람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갖고 자기가 당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전향시키려고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가 한 얘기예요. 엊그제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진술할 때. 와. 뭐 이런 개또라이가 어딨어. 그래서 와 이분이 이 무당 이게 뭐라고 봐야 되는 건지 도대체. 그 예전에 중국 영화 중에 영환도사라고 있습니다. 강시 알죠? 이제 중국판 그 좀비예요.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이렇게 그죠, 통통 튀는 예, 귀여운 그 중에 시리즈 중에 강시 시리즈만 영화 많은데 영환도사 시리즈가 있어요. 아, 이 양반이 또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원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겠죠. 뭐 돈도 난 돈 떨어졌나 생각 들더라고. 근데 진술을 하는데 이제 생뚱맞게 이상규 의원한테 얼마를 줬다. 뭐 김미 의원한테 얼마를 줬다. 이제 그게 본인들은 모를 텐데 북에서 온 자금이다. 이거 갖고 지금 종편이 쌩 난리가 났어. 지금 시끄럽고 막 물어뜯고 난리가 난 근데 거지. 아니 설령 그걸 줬다 치더라도 본인들은 모를 텐데면 이제 거기 하나가 더 붙으면 이제 이석기가 그걸 줬다. 아니 근데 본인들 만약에 설령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진술에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뭐 몇몇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직접 준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줬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신분이 밝혀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은 북한 돈인 걸 알고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는 내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일단 이것도 좀 약간 정신세계가 예전에 우리가 터미네이터 버전 했었잖아요. 이정희가 누굽니까? 심지한 변호사가 이정희 미리 대표를 알고, 미리 알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될 걸 알고 꼬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뭐 거의 그런 스토리지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20년 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북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가가지고 이제 잠수함 타고 왔어. 그때 이제 공작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40만 불 좀 42만 불인가? 이 정도 42만 받았어요. 불. 네. 42만 불이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4억 되는 건가? 4억 정도 되는 거고 그 당시 환율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은 뭐 2배 정도 됐다고 봐야죠. 막 8억, 10억 10억 안쪽으로 정도? 보면 되겠네. 그래 하여튼 뭐 그 정도 받았다는 거야. 그게 91년도 시점입니다. 근데 이상규 의원이나 김민희 의원이 출마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한참 95년이죠 아마 그게. 언제 처음에 정계에 나왔어요? 그 두 분이? 그 김민희 의원 같은 경우 하면 이제 시의원 선거에 95년인가 96년인가 출마를 했을 거예요. 시의원 선거로요? 예. 근데 뭐 총선 때 줬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런가?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 맞는 지금. 거예요, 지금. 그럼 20년 뒤에 이제 그 돈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 때 줬다는 건데 총선 때 나온 건 지금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나오신 재밌잖아요. 이 양반이 그 사이에 전향을 했잖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인가 9년도인가 네. 전향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전향하면서 아주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그 저기 누구야 그 아로 제보자 이 양반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요. 그때 아주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 잡아서. 뭐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들을 막 언론에다 해대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 쪽이 이제 많이 타격을 입었죠. 아무래도 학생운동 쪽이 완전히 몰리고. 개창났죠. 예, 뭐 주사파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다음 나름 저도 학생운동 하고 있을 때니까 대단히 이제 분노했을 때인데. 그럼 99년도에 전향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 그럼 그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은 게 있었다면은. 그렇죠. 그럼 전향한 뒤에 줬다는 얘기야.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여태까지 고생했다고. 차비 아니, 좀 근데 하시라고. 뭐 한 거야? 많이 주든가 500이 뭐야 500만 원 누구 걸 붙여? 그 졸라 짠돌이야. 10억을 받아가지고 500을 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 5천 뭐 5억 이런 것도 아니고 500을 줬다길래 진짜 깜짝 놀랐네. 나는 그 돈을 김영한 씨가 다 쓰지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걸 누구한테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그 우리 주사파 뭐 말하는 뭐 김미 이상규 의원은 골수 주사파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사람한테 500을 줬을 정도면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우리 이제 1번당 1번당 세 당의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청년 일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줬을 거야. 그렇지.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돈을 불려.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 특검.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돈을 그게 수사가 되나? 그때 당시에는 수사를 안 했었는데 민혁당 재판 때는. 네. 그리고 이미 그거 좀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 주장을 예전에 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헌재에서 저기 재판부에서 해명이 안 된다 이게. 근데 이 헌법재판관도 난 나름 우리 재판관 중에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네. 방송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니 그런 명예로운 사람들이 뭐 재판을 이런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성우 씨 저기 제보자, 네. 국정원 협력자라고 불리는. 저 전문용어로 프락치죠. 이 양반 앉혀놓고 명단을 쭉 불러줘요. 뭐 김땡땡 그러면 그 양반 딱 앉아갖고 NL 뭐 땡땡 NL 주사 뭐 땡땡 NL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재판을 어떻게 아니 무슨 관심법이야 이거? 저도 가만히 있어봐. 거기다 이름 좀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도대체 무슨 성향인지. 형님은 진짜 국가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형님 뭐 활동 열심히 안 해갖고 거기 이름도 없잖아. 축에도 못 껴. 그좀 NL 주사 축에도 못 껴. 학생 활동 우리가 하신 거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진짜 웃겼어요. 난 형님 막 그냥 뭐 징역 살고 막 이러고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단에도 없어. 쪽팔리게. 93년도에. 전향한 거 아니야? 나 500만 전향한 원 거 언제 줄 거야? 저는 전향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런 상태야. 근데 이제 정말 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93년도에 이제 예전엔 등록금 이거 데모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했지, 많이 했지. 그럼 이제 학생처 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난리를 그렇죠. 칩니다. 집기 다 꺼내고. 근데 이제 한번 학생처를 습격을 했는데 학생처에 문건이 털렸어요. 못 치는 거야, 얘네들이. 네네.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학생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 분류를 한 거예요. 얘는 NL, 얘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그래서 명단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사찰한 거죠, 이게 사실.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 보고되고 막 이런 거야. 학교 발칵 뒤집혔는데 그 웃기는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선배님 중에 단과 대회장이에요. 네. 이쪽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이런 선배님이 있었는데 이 선배님이 명단에서 빠져 있어. 딴 데로 가 있어. 뭐 이쪽 명단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고 여기는 뭐 웬만한 애들 무슨 뭐 과에서 뭐 그냥 1, 2학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과대 선배님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이 명단에. 그러니까 NL이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PD 쪽에 명단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분노해서 와 열받아가지고 그냥 해명을 하겠다 가서. 나 NL이다. NL이다 이게. 날 뭘로 보는 거냐. 올라가 학생 장이 방문을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와 열받아가지고. 거기다 빨간 글씨로 주사라고 써줘라. 아 이거 주객이 바뀐 거지 뭐 그런 거를 또 아니 하긴 그래,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은, 내가. 여기 저도 헌재에 가가지고, 정확한 저의 정체성을 확인을 받고 오겠다. 나를 왜 뺐냐? 나 이런 나는 뭐냐, 사람이다.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NL이냐, PD냐, 뭐냐. 아 이거 20년도 넘은 뭐 굳이 뭐 비유하자면은 뭐 좀 거칠게 말하면 소꿉장난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런 거를 지금 꺼내가지고 이건 NL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에?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 이제 뭐 타임머신 얘기도 하셨지만 91년도에 뭐 얘기 듣기로는 이상규 의원 뭐 그때 사시 준비하고 계셨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500만 원을 줬으면 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 준 건가? 술값? 준 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불려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라, 이렇게 한 건가? 500만 원을 주고 사실을 합격해서 이 운동권 학생들 빨리 풀어주라고 아마 김용환 뭐 머리를 굴리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환 씨가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 맛이 가니까 네. 자기 과거를 한 번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그걸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계속 보이잖아요, 스텝이.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아니 그런 비참한 인생을 왜 살아? 아니 근데 이제 차라리 이상규 의원은 그래도 같은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김미애 의원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 안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김미 의원도 같은 말했다면서? 학교 아닌가? 같은 학교인데 같이 이제 거기 학번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좀.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두 분은 근데 이제 김미애 의원은 약대죠. 예, 약대시니까. 근데 이분께서 영환도사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김미 의원이 장차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려서부터. 신입생 때부터.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영환도사 저희는 어떻게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20년 뒤엔 뭐 이러고 있겠지. 소격동 영환도사라고. 네, 소격동 영환도사. 소격동 영환도사. 20년 후에도 이러고 있어도 이것도 대단한 거죠. 뭐야, 서글프다. 그래가지고 여기 헌법재판소 다니는 변호사들이 열이 받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네 주장대로면 그러니까 민혁당 자체가 이 국정원 사주에 의해서 그러는 거네, 결국. 일종의 함정 수사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증거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겠다고 열이 너무 받으니까 그럼 이제 과거 재판도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김영환 씨 주장대로라면은 민혁당 사건은 좀 묘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김영환 씨가 영환도사가 네. 전향을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잖아. 걔 주장대로 따지면. 그렇잖아, 논리가. 네. 그러면 이거는 저기 아니지. 왜 처벌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정부에서 상을 대단히 줘야지. 보호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죠. 이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랑 비슷한 거잖아. 그런 거죠. 착하게 살기 운동본부 비슷한 거잖아. 일배지. 전향하기 운동본부 뭐 이런 거잖아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국민전향운동본부? 그치, 국민전향. 그러네. 이렇게 된 거잖아, 민혁당이 자기 아니라. 주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 삼천교육대의 그 민간인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폭력, 비폭력으로 정신적으로 교화시켜서 이런 훌륭하신 애국지사 녹화 사업을 하는. 이런 훌륭하신 애국지사가 왜 지금 뭐 그러고 있어? 훈장을 줘. 훈장. 그래서 이제 감이 오네요, 제가. 뭐. 우리 폐하께서 과거에 민혁당에 사과를 했잖아요. 명예회복. 천재다, 천재! 이게 왜 그러셨나 그랬는데. 천재인데? 소름 돋았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막 개헌하자고 막 그러니까 지금 개헌하지 마라.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명예회복해야 된다. 이거였구나. 와, 실수가 아니었어. 민혁당이 그렇죠. 아니고 민혁당이었고. 민혁당에 사과를 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미안하다. 사실 너네 상 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내가 그걸 잘 몰랐다. 일종의 간접 사과구나. 대놓고 하긴 그러니까. 가오가 그렇지. 있는데 아버지가 한 일을 장난 번복해야 아니다.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재건한 조직인데 막 징역 때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영환 씨만 알았던 거죠. 김영환 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래서 너 같은 애국자한테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못 했는데. 돌려서. 되지도 않는 인혁당 같은 거 자꾸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민혁당만 사과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조직이다. 그렇구나. 네, 이것이 일베의 원조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영환 씨가 갑자기 다시 등장한 이유는 그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인가? 등장해서 이렇게 좀 힘드신 여왕님을 도와주고자. 그렇죠. 사과를 받아서.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충성의 한계를 가는 거지. 저는 딱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이 그런 인혁당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슈가 돼야 되거든. 이슈 파이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을 하는 거야. 개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개헌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불편하죠. 그런 관계니까 이번에 그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사퇴해버렸죠 지금. 왜 대통령의 또 민혁당 명예회복 하는데 왜 개헌 얘기하냐 이런 대표하고는 일 못하겠다. 야, 우리 터널 선생님도, 디도스 김태호 선생. 오랜만에 오랜만이네. 근데 이게 지금 흥미로워요. 저는 이제 김영환 이런 이제 사실은 추물인데 역사에 이미 이제 끝난 사람이죠. 예, 이게 사용 가치가 다 끝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하고 지금 헌재에 가서 완전히 웃음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종편들은 아주 신난 거예요 지금. 막 나가던데. 예, 그냥 막 또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관계가 맞건 말건 간에 이 양반들은 어쨌건 공작금 받았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럼 그쵸. 국민들은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저 공작 받았나? 진짜 준 건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 정도 배경을 아는 분들도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네. 뭐 관계한 분들이 있겠지. 그분들은 네. 이제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뭐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죠. 예. 뭐 방송에서 만약에 나가서 뭐 9시 뉴스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는 건데. 나가봐야 밥 되지 밥. 이상한 사람이면은 최영일 씨 얘기하는 예, 거. 그런 분들 비롯해갖고 좀 변태 같은 분들 자꾸 나가가지고. 예? 오늘 술 드실 그런데 분들 많겠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북 관계가 좀 미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 10월 4일 날. 예. 애기봉 철탑도 지금 철거를 하고 정답도 뭐 미국에 또 억류돼 있던 미국인을 풀어주고. 풀어주고. 지금 삐라 문제도 이제 또 그죠. 이제 안 하기로. 그 누굽니까 저기 또 이분 또 진보당이네. 김재현. 김재현이 또 큰 건 했잖아요. 그렇죠. 비행금지 구역이다. 네. 그동안 법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완전히 지금 망신 당했지. 그렇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좀 조짐이 좋아진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종북 정당이라고 몰아가지고 진보당을 해산시키기가 좀 민망하잖아.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새누리당도 해산해야 되나? 예? 폐하가 직접 만약에 가신다면 뭐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게 어렵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근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러면서 근데 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건 이 정당 해산 재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뭐 좀 강하게 나온 뭐 건배사도 하시고 이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논리가 부족한 거죠 검찰 측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정당 해산이 이게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근데 사실 다분히 있는 상황에서 정당 해산 건도 사실 내란 음모 때문에 그랬던 건데 내란 음모가 지금 무죄로 받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죄 나왔고 내란 음모가. 헌재가 네.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청와대 눈치도 봐야 되고 대법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시선도 염두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개코메디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온 거는, 이게 지금 뭐가 좀 잘 안 돌아간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깽판 옛날 치자.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그러는 깽판을 거 치자, 아닌가. 이거에. 사실 이거 삐라 문제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이제 김재현 의원이 그 비행금지 구역이다로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광화문에서 삐라 뿌렸더니 바로 뭐 3시간 만에 그것도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막았죠. 예. 이환 그 작가인가요? 뭐 이렇게 3시간 만에 꽃꽂은 폐하. 뭐 이런데 사실 뭐 삐라 뿌리고 벽에다 낙서하고 욕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단히 발끈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좀 주목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세월호 국면이라든가 이런 국면 뭐 거의 뭐 민주당 새정년은 거의 브로커 수준이죠. 뭐 새누리당하고 싸워가지고 국민의 뭐 기소권 수사권을 뭐 확보하네 마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셋이는 형제들 정리를 해줬잖아 한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지 브로커. 형이 하면은 동생 두 번째 새가 이제 가족하고 이제 쇼 붙여주고 뭐 이런 공인중개사 정도 역할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좋네 공인중개사.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구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양쪽에서.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점점 밖에는 이제는 겨울 되고 하면 이제 밖에 사람들 못 나와요. 점점 추워지는 거. 이게 암흑기로 가는 거죠. 그때 12월 달에 진보당 해산 뻥, 위원 뻥, 그다음에 무슨 뭐 북한 공작금 뻥 이렇게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 일정상 내년 정도가 되면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 텀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시정제들로 통일된 이 조건에서 정치가 하나가 된 이 조건에서 이제 그나마 있는 이제 진보당 해산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의 뭐 일당 독재가 되는 거죠. 그 사실 민주당도 그러니까 새정치도 뭐 진보당이나 이런 야권 그러니까 뭐 진보 세력들이 부상하는 거를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저 자기 밥그릇을 뺏기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보당 지역구들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출신을 거기 막 그 뭐 관악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공천 받으려고 지금 내년이 총선인가? 그죠? 아니죠. 2016년이니까. 16년에 총선이죠. 내년이 15년이구나.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웃기는 일이 있었으면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기 직전에 이제 독일도 비슷한 거죠. 지금 이제 새정년하고 진보당이 있듯이 이제 3인당하고 네. 공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두 당을 합치면은 의석수가 3분의 2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그밖에 안 됐어요. 근데 공산당하고 3인당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돼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빨갱이 또 똑같은 거죠. 마녀사냥을 해가지고 공산당은 이제 작사를 내버립니다. 근데 3인당이 지켜봤어요, 그냥. 때로는 같이 합세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작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3인당이 작살나고 결국은 나치가 완전히 나치당이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 보면 분위기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일바로 진보당이 이제 해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름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괴멸이 되겠죠. 정치 활동에서 사실상 중단이 되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손볼 데가 남은 데가 이제 세민년뿐인 거지. 세민년대에 뭐 저기 과거의 친노 그리고 뭐 과거 386, 486들 뭐 이런 양반들 종북 딱지 딱딱 붙이면 그렇죠. 이미 그거는 일단 성공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 밀어냈지. 그렇지. 밀어내가지고 이제 뭐 안철수 씨가 이제 깃발 꽂고 있다가 김한길 씨하고 생쇼를 하다가 또 바영성 씨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이상돈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진보당 문제가 정리되면 그 다음 수순은 그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겠죠. 그럼 뭐 명분 붙이긴 좋잖아. 국회 내에 뭐 종북 세력이 있다. 그렇지.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세민형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NL 누구 PD 저도 가서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지. 그럼 다 알잖아.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인영이 형님이 제일 먼저 끌려 나오시나요? 그럼 아니야. 우리 몇 명 한번 찍어볼까요? 임수경 의원 뭐 이런 분. 임수경 NL, 하태경 NL, 김무성 친일 딱 나오네. 하태경은 민혁당. 민혁당에. 민혁당, 애국정당 민혁당. 저 훌륭하신 분. 하태경. 참.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헌 전국으로 밀고 나가면, 라고 이제, 뭐합니까? 이 연임제. 4년 중임제. 막 요 정도. 그래. 연임하는 건 좀 그러니까. 늘 스토리상 그런 거 4년 있잖아요. 총선이랑 대선 같이 치르자. 뭐 이런. 깔끔하지. 섹시하네. 그리고 이제 폐하가자. 우리 아니에요. 폐하는 뭐. 다음도 하고. 하다가 더 기분 좋으면 술도 한잔 마시고. 또 개헌하고. 유신헌법 선포하고. 4.4.5입도 한번 하고. 폐하는 정말 유신을 하고 싶을 거야. 깔끔해지는 거지, 이제 대한민국. 나라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되겠는데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건전가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건전가요. 아침마다 나라에서 깨워주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거 번거로워요. 돈 많이 들어가고. 괜히 가서 투표하려면 시간. 선거를 왜 해요? 그치? 그냥 대통령이 그냥 시키면 되지. 다 그렇게 임명해버리고. 도지사 누구, 뭐 시장 누구, 쭉 풀이면 되지 뭐. 국회의원 누구. 선거 너무 많아. 네. 그 비용만 보존해도 창출 경제 그렇죠. 되겠구만. 그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경제 살리기는 선거를 없앰으로써 우리가 그야말로 진정한 창조 경제네. 그거 투표하고 개표하는 사람들 밥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잠깐만 해도 얼마야? 야군 수당 줘야 되고. 가정생활 파탄나요. 밤일도 못 하거나 인구가 줄어. 그러지. 투표를 없애야 되겠네. 대박이야. 귀찮게 뭐하러. 그래 투표를 없애. 우리 총통제로 하자고 그냥. 우리 강민선 아나운서도 투표하려면 집까지 가야 돼요. 요즘엔 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동네에서도 되긴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렇지. 물질적인 낭비. 이거 사실은 그보다도 저는 선거도 없애는 김에 국회도 없애야 돼요. 국회가 필요 없지. 그죠. 그 300명이나 괜히 비싼 월급 주고. 그죠. 나는 차라리 맨날 거기 싸우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도 없애고 이 기회에. 어차피 세월호 특별법도 폐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300명씩이나 주 뭐하러 5일제가 있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 여가 생활도 못 하고 경제가 여가 생활을 해야지 돈을 쓰고 돈을 써야 내수시장이 경기 활성화되는데 이번에 뭐 성남의 그 남경필 그 도지사님께서 그 경기도 뭐 과기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쇼 한번 해줬는데 그거 뭐 쇼를 한번 해봤어야지 우리가 못하니까 뭐 환풍구 작살을 나고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사당을 대형 그 나이트클럽이라든가 클럽으로 만들었다. 무도회장 좋다. 무도회장. 무도회장. 딱 나오지. 거기 천정도 높아.
사이키 좀 사이키 돌리면 죽는 거지 그냥. 낮에는 그리고 날씨 좋을 때 거기가 야외에 이미 사실 클럽화 돼 있어요. 보면 거기 가면 다 비키니 입고 다니고 누드로 다니고 막 그러잖아 국회에서. 다 거기서 그러고 다니자 이거야 나는. 그렇죠. 거기 뭐 조명도 자연 채광돼요. 낮에는. 그래서 나는 햇빛이 들어와. 그리고 정당도 없애야 돼요. 정당이 있으니까 싸우잖아. 정당이 없으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무 정당도 없고 그냥 이제 하나의 정당. 정당은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정당 필요 없어. 노론 소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정당이 없으면 있잖아. 태아가 중심에 있고 노론 소론 북인 남인. 평책하고 좋네. 그러지 얼마나 좋아. 정당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무대 같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 애들이랑 뭐 정상회담 말고 한 그 B.C.급의 회담들이 있잖아. 그런 거 하려면 정당이 있긴 있어야 돼. 그뭐 안 그러면 기획사에다 맡기면 돼요. 기획사애들이 그래. 있어요. SM 이런 거 요즘 어렵다며. SM 그다음에 Y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이런 데가 막 나가면 좋잖아. 그렇지. 그러네. 소녀시대 정도가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 딱 인파 모일 거고. 김영애 언니가 그 저기 성화봉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영애. 이영애. 그러네. 그런 분들이 다 저기를 하면 되지. 우리 외교사절로. 그럼 국회 싹 비우고. 그렇게 되면 북에서도 군복 입고 그 남쪽으로 오는 일도 없어요. 아니 우리 뭐 정당도 없고 그런데. 야 국회 털고 거기 무도회장 만들고 그죠 정당 없애고 이참에 군대도 없애. 군대도 없어. 아니, 군대 뭐 필요했어요. 탈북자들 시켜서 삐라나 알리면 되지 우리가. 그렇지. 예. 그럼 헛돈이야. 탈북자 만도 못하잖아 군대가. 그렇죠. 예. 군대도 없애고. 이번에 또 한 분 주무르셨더만. 대박이야. 그래 군대 자꾸 모여서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그래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그 좋은 방법이네. 우리 또 폐하의 이게 정치 방식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해체시킨다. 그렇지. 예. 자꾸 성추행이 벌어지니까 그 근본적 해결책은 해체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단이 몇 개 있죠? 30 몇 개 있나? 그거 한 건에 하나씩만 해체하면은 금방 없어지겠구만. 아, 그래. 그 이름부터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면 사단 났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단을 내는 거야,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건 좀 무리수라고 봅니다. 나도 던져놓고 좀 그랬어. 사단. 왜 그랬을까? 사단. 막판에 힘이 떨어졌어.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될 것 같아. 좋아요. 네, 태평성대가 올 거야. 폐하만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럼 천세만세. 폐하만 높이 모시고. 이거 그분만 그리면서. JBS 이것도 부활해야 되나? 열심히 빨 때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좋았죠. 그때 내 멘탈이 괜찮았어. 광화문에 마사오 가카 동상 세우고 반신. 빨리 세워야 되는데. 허리 아래는 반드시 마려야 되겠고. 그리고 저도 이 기회에 그냥 당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당. 그냥 민혁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형이 하면 딱 좋겠네. 그러니까 통으로 다 이렇게 애국화시키고. 전국민 전향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국민 2번 찍으신 분들은 다 1번으로 볼 수 있게. 힐링 캠프 없애고 전향 캠프. 괜찮네. 어차피 방송상 다 돼 있고. 얹기만 하면 되겠구만. 저는 반혁당. 반혁당. 네. 괜찮다. 반혁당. 약간 이름이 세. 그래서 그런가요 좀? 그럼 친혁당? 친일당. 친일당. 그렇지. 친일혁명당. 저 나쁘지 않아. 끝나는 거지 이거는. 친일혁명당. 친일혁명당. 그럼 당수를 형이 당수고. 네, 당수 제가 할 수가 없죠. 우리 문창극님을 높이 모시고. 문 선생님. 제가 감히 싸가지 없이 그렇게 못합니다. 문창극 선생님 사실 아까운 분이시죠? 네. 남자 당수 한 분, 여자 당수 한 분. 여자 당수는 김성주 선생님. 또 그분 하셔야죠. 빨갛고 적십자. 좋잖아요. 그분이 내 예전에 대선 때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적십자 전 하실 줄 알았어요. 의상부터가 그지. 비광이잖아. 저는 피를 좋아하시는구나. 적십자를 하시겠구나. 감이 왔어.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걱정입니다. 그분.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적십자 그 대표가 그 남북회담을 하잖아요. 남북 적십자 회담을. 거기서 무슨 이산가족 상봉인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 근데 북경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럴까 그런 참. 고소배 한판 치시죠. 저 궁금증이 들어요. 비강도 광으로 쳐주세요. 그래서 사실 적십자 뭐라 그럽니까? 사장이라고 그러나요? 대표는. 적십자서 총재. 총재는 사실 잘 뽑아야 되는데 이게 외교관 거의 비슷한 이런 비중이 그 이상의 비중이 있잖아요. 이게 남북 대화를 앞에서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남북 회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잖아. 근데 거기에 그런 웃긴 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북한 사람들 정서에 난 어떻게 받아들일지. 누구? 아니 그 김성수 씨가요. 적십자 이제 총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대표로 나가시면. 그러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평가? 이 에미나이는 뭐고? 뭐 이런가? 북한 대표가 누가 나오냐가 이제
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대단히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대화 자체를 할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그치? 예. 그 대화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예. 북한도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성숙해지고 좋죠. 뭐. 뭘 성숙? 아, 그래. 멘탈은 강화되겠다. 그치? 그렇죠. 아, 나 좀 창피하다. 한국인 저런 쓰레기들밖에 없네. 뭐 이럴 것 같아. 아주 기대돼요. 곧 조만간에 아, 남북 할것 우리가 같은데. 한민족 한 동포인데. 아, 요번에 왜 만들지. 저기 국방 그 회담 한번 했잖아. 예. 군사실무회담 했죠. 예. 아, 나 그 창피해가지고, 야, 이거 비공개로 하자. 이게 북이 요청해가지고 비공개로 한 거라고 하니까 북이 열받아갖고, 야, 이 새끼들아, 너네가 비공개로 하자 그랬잖아. 이걸 까버리더만. 야, 진짜? 아, 근데 그건 진짜 왜 저는 그건 통일부 기자단도 그래서 항의를 좀 했죠. 아, 졸라 열받았어. 예, 저것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참. 기자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그래, 뭐, 남북관계 그래, 특수성상. 이해는 한다. 정보를 다 볼 수가 없고 이해는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야, 대변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다음부터는 나는. 아니, 저는 그리고 그 정신세계가 너무 이해가 안 돼. 거기서 그럼, 여기다 거짓말을 하면은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질러보는 거죠. 땜빵이죠, 땜빵. 근데 이런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리 국민들, 종편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북한에서 무슨 말 하건 다 믿어줄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 니네 공개하자고 했잖냐 왜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안 믿는 거야. 또 북한이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지 그냥 그 지금. 종편이 개판이다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제 거기 이제 되게 뭐 예를 들면 박사, 변호사 네. 뭐 이런 나름 엘리트 지식인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이게 저기 그 최영일님도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좀 이제 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좀 아니 아무리 시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역사적으로 이게 그 기류에 편승하는 그런 양심 없는 지식인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좀 그런 거 하면서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에 그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제 지식인분들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났잖아요 지금 네. 이 건 때문에. 나치에 가장 부역을 많이 했던 지식인들입니다. 그죠. 나치 앞장섰죠. 부역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뭐 그런 네. 일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식인들이 그런 좀 불의에 타협하거나 이걸 앞장서는 친일도 그렇고 그런 행동도 많이 하게 돼요. 기득권에 편성해가지고. 나쁜 비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양심에 찔리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조차 없는 것 같아. 일단 질러보고. 근데 던지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네. 스스로 이제 뭐라 그러나 스스로 세뇌돼 버리는 정신승리. 네, 정신승리가 돼 버리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네. 그죠. 사실 내가 이게 거짓말인데 이걸 계속하고 이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 자가 발전하는 거죠. 네, 근데 말한 대로 정신승리를 해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일 거야. 이렇게 해야 이제 사람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기 변모 씨, 정모 씨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소송 잔뜩 걸리시는 분들.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네. 또 최변트님 네. 하고 이제 술 한 번 먹다가 모 종편에서 일하시는 작가분들하고 이제 술 한잔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 뭐. 그 저격수다라고 있잖아요. 그 저질. 그 아직도 하나? 근데 TV조선. 왼쪽에 우리가 있다면 오른쪽에 저격수다가 있었어요. 그때. 걔네도 저질이야? 아주 우리 같아? 그거랑 비교하면 우린 고퀄이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종편이 생기더니 종편 프로그램이 됐어요. 우리가 훌륭한 프로그램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근데 종편 프로그램이 됐는데 뭐 그까지는 뭐 종편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은 뭐였냐면 지금 시청률이 4%가 나온다. 저격수다. 저격수다? JTBC 뉴스룸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 4%가 저기 지상파 전체 4%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몇 프로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종편만 해가지고 4%. 종편 채널.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종편들이 워낙 이제 시청률이 0.0 몇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저기 닐슨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AGB 닐슨이라고 그 우리나라 시청률 통계 내는 거긴데. 거기 애가 그러더라고. 종편이 하도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우리 것만 따로 집계를 내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 지상파가 얘기하는 4%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떠나서 놀라운 거는 그 뉴스룸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 인기 프로가 됐다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신기해. 정신이야, 다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습게 봤던 일들이 이제 별로 우스운 상황이 아니에요. 전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이게 폭스TV 미국에, 폭스TV 케이스랑 유사하게 갈 거다. 그렇지. 또 그런 컨셉으로 한다, 지금 아직 개 쓰레기 짓을 하거든요. 폭스TV가 처음에 그랬어요. 갖고
어떤 미디어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막 욕을 막 먹었는데 결국은 폭스 TV가 지금 뉴스 채널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막. 예, 그 막 선정적으로 하고 막 개싸움하고 막 심지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해요. 뭐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종편문예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격수다가 사실 그런 좀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편 생리에 지금 현재 또 미디어 생리에 대중들의 어떤 감수성에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기대 이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기대 이상으로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놀라운 거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많이 그 느끼실 텐데 식당이나 이런데 이제 공공시설 이런데 대부분 종편을 틀어놓습니다.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계속 싸우니까 시종일관. 그리고 다른 방송 그리고 뉴스도 진짜 기가 막힌 어떤 뉴스들을 잡아내요. 저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 그 북한 대표단 낮췄잖아요. 막 매체 경쟁들이 벌어졌죠. 속보가 딱 들어가고 뭐 종편에서 북한 대표단 장어를 좋아해. 이게 엄청난 뉴스를 막 뽑아내는데. 그 대박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 아시안 게임 때 북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최룡의 양반이 직접 내려왔는데. 그렇죠. 당연히 총 있을 거 아니야. 다 군인들인데. 근데 저기 시경에 있는 캡 하나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 총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괴뢰가 내려왔는데. 남침이야, 남침. 총 들고 남침했어. 안 하냐고. 아니, 사회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야.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고. 아니, 그 정도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경찰도 웃고 다 웃고 뭐 그렇게 끝난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괴뢰가 총을 갖고 내려왔는데 왜 단속을 안 하냐고. 내가 남침했다니까. 네, 오늘 남침이 많네. 따지고 보니까. 네, 오늘 소격동 원래 김영환 편이었는데 소격동 영환도사 편으로. 이거는 네, 소격동 영환도사. 네, 소격동 영환도사. 맞네요. 저기 헌재가 여기 소격동 여기 있잖아. 네. 야, 우리 그냥 대충 넣어도 뭐가 맞아. 그러니까. 절대 의도한 건 아닌데. 참 신기해. 네, 아무튼 함께 하셨습니다. 서태지도 한 20년 만에 컴백을 했고요. 논리도 앞뒤도 맞지 않는 거짓말로 위험할 때마다 종북몰이에 나서며 소격동 사건을 낳았던 이 독재도 다시 수십 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요. 이 끔찍한 독재에 맞서서 제대로 싸워주었던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하거나 얻어맞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가라앉고 환풍구도 무너지고 가건물도 무너지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죽어나가고 있고요. 전셋값은 너를 띄고 공공요금도 줄줄 오르고 더 길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격동에서 사라져간 아까운 청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23일 4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기에 이제 다시 그때 그 시절처럼 부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막판에 더듬어? 쫄았구나. 야, 서태지 5년 만에 컴백이야. 20년 만에. 왜요?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왜 은퇴한 게 96년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 활동 계속 했잖아. 그래요? 어떡하지? 우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바랐던 꿈은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세월의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대